이게 뭐냐면 돈의 그릇이에요. 이거 뭐 이게 돈의 부자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런 책인데,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데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른들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순자산이 한 10억이 됐으면 좋겠다. 내 순자산이 100억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우리나라 순자산 10억 정도 되면, 순자산이라는 거는 빚이 없는 상태의 내 자산을 얘기해요. 빚이 없는 상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뭐 알겠지만 뭐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뭐 여타 등등 이런 걸 다 합쳐서 10억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 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백만장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건 수십 년 전의 개념인데, 백만장자면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100만 달러야.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한 13억 8천 되겠죠. 14억 8천. 그 정도가 실제로 한 나라에 한 8%에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예요. 10억 정도? 이 정도. 그 정도면 보통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잘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막 원해. 나는 500억, 50억을 갖고 싶어. 나는 100억을 갖고 싶어. 나는 1000억을 갖고 싶어. 이런 마음들은 되게 굴뚝 같은데, 돈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 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잖아. 돈이라는 지폐, 지폐 또는 동전, 이런 물건이라고 생각해. 근데 잘 봐요. 돈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천 년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갔는지 그 통로를 잘 봐봐.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잘 보라고. 돈은 어느 때 사용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물건을, 내가 필요한 물건을 누가 나한테 가지고 오면 이 돈은 글을 갔어요. 그렇죠? 이게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관행이란 말이야. 그럼 돈은 뭐라고 생각이 될까? 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인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나는 그 주인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에게 가는 거야 라고 얘는 입력이 돼 있는 거야. 완전히 자동적으로. 그럼 모든 돈은, 세상의 모든 돈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용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냐? 돈은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1억이든 간에, 우리 주인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줬어? 그럼 나는 우리 주인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게 나의 본분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입력값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절대 변하지 않아. 돈은 그렇게 속성이 바뀌어져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거는 전혀 없어요. 늘 그래요. 우리 주인님에게 도움을 줬어? 그럼 내가 그걸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돈의 본분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 이 부자의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10억짜리의 부자야, 나는 100억짜리의 부자야, 나는 1000억짜리의 부자야 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판단하고 싶어. 내가 10억짜리야. 내가 10억짜리인데, 그러면 1억짜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는 거.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상품과 서비스야. 물건, 눈에 보이는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야. 이거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억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1억짜리의 부의 크기야. 그러면 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평생 1억 정도를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구나. 그러면 얘에게 갈 수 있는 돈은 1억밖에 없겠네. 나머지 넘어가는 돈들은 글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 왜? 들어가면 넘치잖아. 그래서 결국은 돈의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돈의 그릇이 커, 돈의 그릇이 작아, 1억짜리야, 1000만원짜리야,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줄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돈의 크기야. 남에게 뭔가를 주는 거는 물건,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어.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해. 되게 어려운 일로 되게 힘들어해. 그럼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내가 같이 해결해 줄게. 너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그 사람 필요한 걸까? 필요하지 않은 걸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친구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막 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어떤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게. 그래서 도움을 줬어.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품의 범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돈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걸까 아닐까? 지불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상품 하면은 우리가 늘 같이 이런 책상이나 생각하고 자동차나 생각하고 서비스 하면은
교육이라도 생각하고 아니면 저런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이런 것들, 은행 서비스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만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돈의 입장 그게 아닌 거야. 돈의 입장은 실제로 우리 주인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고민에 빠져 있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야. 근데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힘을 주는 무슨 얘기를 해주든지 누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해줬어. 그러면 돈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네. 그러면 이 돈의 본분은 뭐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 사람에게 나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도움은 돈의 입장에서 대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실체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외, 이런 것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 사람에게 돈은 가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의 크기를 따져봤더니 뭐냐면 돈의 그릇의 크기가 커졌던 사람은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어. 결국 이 그릇의 크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거. 그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몸으로써 해결해주고 이런 게 뭐예요? 기부와 봉사라는 거예요. 기부와 봉사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 결국은 그렇더라. 상품을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에서 한정이 돼요. 근데 기부와 봉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릇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 보면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국 뭐예요? 엄청난 돈을 기부하잖아. 엄청난 돈들을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남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기부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거를 해결하고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게 되잖아. 생명을 살리는 돈을 내가 기부를 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아프리카 사람들 돈도 없는데 만약에 먹는 거를 기부받아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돈을 줘요? 돈은 내가 받았어. 내가 고마운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이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돈들은 다 연결이 됐어요. 세상의 모든 돈들은 다 연결이 돼. 근데 내가 뭔가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내가 줄 돈은 없어. 이 사람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럼 이 돈들이 어떻게 연락할까요? 나는 돈이 10원밖에 없어. 10원짜리가 뭐라 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기엔 너무 적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전 세상에 있는 돈에게 신호를 보내겠지. 얘들아, 친구들아. 내가 지금 10원밖에 없어. 저 사람이 우리 주인님한테 1,000,000원어치 뭔가를 준 것 같은데 1,000,000원 정도의 고마운 일을 준 것 같은데 나 10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야 니네들이 가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떤 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이게 돈의 흐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어. 정말 부자들은 다 이런 루트로 돈을 벌게 돼요. 정말 부자들은. 선생님이 괜히 소설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10명만 조사해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이런 루트로 돈의 크기들이 커지는 거야. 이런 루트로 돈단 말이야. 자기가 번 것들을 계속해서 꽁꽁 저축하는 사람들의 돈의 사이즈는 대부분 이 정도에서 멈춰요. 더 이상 커지질 않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주지 않으면 그 돈의 사이즈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 그거를 아주 일찍 알았어. 아주 일찍. 그래서 나에게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걸 우선한단 말이에요. 왜? 주면 그 이상이 온다라는 거 이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의 그릇의 크기는 뭐냐? 얼마나 많은 거를 난 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돈의 그릇을 결정짓더라. 부자의 그릇을 결정짓더라.